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 이 수치로만 본다면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셈인데요. 사실은 이혼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 박강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혼 전문 변호사. 지금 제가 이제 이혼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이혼이 많으면은 하실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 이혼의 사유라고 하면 많이 쓰는 게 성격 차이 또는 배우자의 외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외에 다른 사유도 많이 있을까요? 네, 부부간의 이혼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고부 갈등,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장기간의 별거 등 이런 사유들도 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자,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고부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는 아닌데 변호사님께서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맡아보신 건가요? 네, 고부 갈등과 관련된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수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시어머니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갈등을 빚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이에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만 시어머니가 이제 더 강하게 간섭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휴, 예. 이 사건에서는 남편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럴 때 남편이 유책 배우가 되는 건가요? 이제 사건마다 다른데요. 그렇죠. 남편이 시댁 간의 갈등에 있어서 적절히 중재를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중재나 이제 방관으로 일관해서 결국 이제 고부 갈등이 심화되게 만들었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남편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된 경우에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책 배우가 되든 안 되든 이혼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고 며느리의 이제 심적 고통이 중대하다는 점을 이제 중시해서 이혼을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군요. 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요? 한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유도 맡아보셨을까요? 네, 이런 사건도 역시 많이 수임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혼은 젊은 부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한 사건은 20년간 함께 살면서 이제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반대를 했고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제 의뢰인이 상담할 때도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이 따가우니까 혼인 관계만큼은 유지하고 싶은 게 남편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럴 때는 고수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특히 남편의 폭력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던 상황이어서 일단 먼저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바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남편과의 이혼을 결국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령받아서 더 이상 의뢰인에게 접근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폭력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폭력이 일회성에 그쳐도 인정이 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이라는 어떤 단서 조항이 붙나요? 이제 민법 제 840조에 이제 이혼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이혼 사유 중에는 이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게 이제 이혼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역시 배우자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폭력은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뭐 일회성의 폭력이라도 이 경우가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이회성,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폭력일지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외도라는 게 또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어떤 이유일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외도의 상대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외도한 남편과 그 상간녀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서 그 뭐 상간녀든 상간자, 상간남이든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수가 맡은 사건들 중에 이 외도와 관련된 예가 있을까요? 네, 많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제 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남편의 상간자가 아내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에? 즉 장모와 사위 간의 외도였던 거죠. 장모와 사이가? 이야, 이거는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를 고수께서는 어떻게 풀어내셨을까요? 네, 사건이 꽤 복잡하긴 했습니다. 예. 일단 의뢰인은 남편과 자신의 새어머니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혼 사유로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좀 찜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편은 일단 해결이 됐는데 새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뢰인의 아버지를 또 대리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새어머니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도록 종용해서 이제 조정이 끝나도록 했고 아버지에게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위, 그 남편과 아내도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아내의 부모도 이혼하게 된 케이스네요. 네,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네요. 끝으로 이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입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맺어졌다면 서로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그러한 고통이 명백하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의뢰인 본인의 몫이지만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잘 살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